안녕하세요. 사운데스 6.4절 4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보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 이너 프로덕트가 존재하는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우리는 노음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해서 그 노음을 이용해서 두 개의 벡터, 아니 하나의 벡터를 하나의 서브 공간에 프로젝션 시킬 수 있어요. 그 프로젝션 시킨 것이 바로 뭐다? 그 벡터의 그 공간에서의 그 공간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벡터들 중에 원래 말했던 V라는 벡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벡터가 바로 V의 프로젝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의 존재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고 또 올소고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프로젝션에 어떤 베이시스에 대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표현도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같은 뭔가 회귀 분석 같은 그런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이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노멀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consider a linear system AX is Y, where A is in Rm by N and M is larger than N. 자, M이 N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자, by the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 줄여서 FTLA, 랭크 A는 N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A가 논싱귤러이면 랭크 A와 N은 같죠. 그쵸? 이게 펀더멘탈 시럼이 어떤 거였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게 n보다 크니까, 아니, n보다 작으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서 랭크 A가 n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절대 RM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for most Y in RM the system AX is Y has no solution.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AX는 Y라는 선형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nevertheless need to solve AX is 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AX는 Y라는 이 방정식을 풀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푼다라는 것은 어떤 센스에서 말하냐면 approximation, best approximation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자,
즉, that is ax-y의 놈이 L2 놈이 이것에 가장 작게 하는 x가 솔루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는 보통 이거를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데 같은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 the method of least square 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잠시만요. 에어컨 좀 끌게요. 네. 어떠한 궁금증을 가져야 하냐면 선생님. 이게 L2 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L2 놈을 명시하나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학생. 보면은 우리가 RM을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너 프로덕트를 탑 프로덕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탑 프로덕트를 이너 프로덕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의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을 하고 넘어간 거는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된 놈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닷 프로덕트로 정의된 놈은 L2 놈이죠. 오케이? 근데 당신이 그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를 한다.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신이 다루고 있는 RN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놈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후에 사용할 프로젝션 세어럼 이런 거나 노멀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너 프로덕트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에 정의된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된 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너 프로덕트고 그 이너 프로덕트에 놈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게 RM이라고 하죠. 이게 컬럼 A예요. RM에는 컬럼 A에 속하지 않은 어떤 Y가 있어요. 한마디로 AX는 Y라는 방정식이 해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쵸? 이 Y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로 프로젝션 컬럼 A, Y인 거죠. 오케이. 자, minimizing AX minus Y yields the vector in column A. closeup to Y by the projection theorem. 잠시만요. 에어컨 좀 낄게요. 너무 덥네요. 자, 다시 projection theorem. AX is projection column A Y if and only if Y minus AX, Z is 0 for any Z in column A. 오케이? 이건 당연하죠.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y-ax A
W 제로 for any Rn. 당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 if and only if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의문을 가지신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셀프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우리는 배웠죠? 매트릭스의 특징을 셀프 어드 조인트 리니어 맵의 표현을 배웠죠? 매트릭스 표현을 배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다 if and only if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ATY는 ATAX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게 이러한 방정식을 X가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AX가 프로젝션 컬럼 A라는 컬럼 A, Y라는 것이랑 동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X는 자, ATAX는 ATY다라는 것의 솔루션은 is the least square solution of AX는 Y인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세오럼 291을 방금 증명을 했는데요. 이걸 좀 스테이트를 좀 하자면 let A Rm n Y is in Rm and then X Rn solves if and only if X satisfies AT, AX, AT, Y 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는 이 방정식을 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ATAX는 ATY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의 해는 이제 원래 AX는 Y라는 것을 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또 반드시 외워야 해요. 그냥 외우지 말고 증명까지 다 방금 제가 썼던 거 이걸 다 혼자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오케이? 반드시 외워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다 들었겠죠? 희령님이 안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 예시 를 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예요. 저는 이제 회귀 분석 안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한 건데,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입니다. 디자인 매트릭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막 해가지고, 자, 보통은 이제, 음, y, 이 y는 x 베타.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그거죠. 선형 회귀 모델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네, 선형 회귀 모델입니다. 모델.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자, 선형 회귀 모형의 베타를 추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써서 하죠. 이것이 최소가 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최소가 되게끔 이제 y를 정한다. 아니 베타를 결정한다. d를 결정한다죠. 자, 복습용으로 들어요. 이거는 막 엄청 막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노멀 이퀘이션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노멀 이퀘이션 나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거죠. 그쵸? 이건 뭐예요? 하고 이거죠. 그쵸? 그리고 xp t x가 지워서 x x페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걸 우리는 한번 F로 하죠. F라고 디파인 할 거예요. 이거의 최소를 찾는 거니까 이 F라는 함수 F 베타라고 하죠. 베타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하면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요. 그러면 0 이거를 똑같죠 이거는? 어차피 스칼라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xt y xt x 베타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t xt x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됩니다. 그럼 이때의 베타는 뭐냐면 sorry. 이거에 맞아요. 이거예요.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다 어떻게 행렬을 미분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사실 이건 다 행렬 미분이 아니라 어떤 스칼라 미분이긴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이시죠? 이거? 나왔죠? 물론 이제 해시안 다음에 이제 그거 해시안 구해가지고 그게 막 포지티브 디피니트냐 이런 거 다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지 않을게요. 이거이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오케이. 합시다. H, 자, 해시아는, XTX죠? 이거 뭐예요? 포지티브 데피니트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맨 뒤에 나와요. 아니, 그 7장에서 나와요, 이거.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라서 이게 극소가 돼요. 근데 이게 컴백스 펑션이기 때문에 극소에서 최소로 바뀔 수 있어요. 최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7장을 공부하면서 더 배우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런 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것도 회귀 분석에서 노멀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요. 전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근데 회귀 분석에서 조금 하는 강한 가정이 있어요. 뭐냐면 x가 논싱귤러라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문제 1번에 있어요. 이거 엑서사이즈 그 에센셜 엑서사이즈 있거든요. 이거면은 그러니까 nx랑 nxt x랑 같아요. 이거는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래서 x가 논싱귤러면 xt x도 논싱귤러가 되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거 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xtx가 논싱귤러예요. 그러면은 xtx가 뭐죠? 정방인열이죠. 그래서 xtx가 인버티블해요. 그래서 b가 xtx 인버스 xty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회귀 분석에서 쓰는 가장 좀 강한 가정이에요. 원래는 이게 노멀 이쿠에이션이고. 오케이? 재밌죠? 그러니까 이번 장이 좀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내드렸잖아요. 그거 다 푸세요. 다 푸셔야 합니다. 그거가 좀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덴포텐트나 뭐 프로젝션 세어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프로젝션 행렬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나오니까 다 푸셔야 합니다. 다 푸셔야 돼요. 다 푸시고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응? 공부를 더 한다는 마인드로 다 숙달을 해야 합니다. 숙달. 오케이? 별거 없어요. 이제 해서 6.4는 끝이에요. 오케이. 끝났어요. 노멀 이쿠에이션을 소개했고요. 네, 그것의 예시로 한번 회귀분석에서 사용됐던 최소직업법 B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학의 가장 큰 힘은 일반화예요. 회귀분석을 배우고 선대를 배우면 큰 감흥이 없어요. 사실. 근데 선대를 배우고 더 일반적인 것을 배우고 구체적인 것을 배우면 쉬워요. 첫 번째로. 더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걸 이해하는 게 훨씬 어렵고 그걸 다루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거 먼저 배우고 조금 더 구체화를 계속 한다면 그 방향이 좀 더 쉬워요. 네. 되게 쉽습니다. 네. 선대를 배우고 선대를 수학과에서 듣고 회귀분석을 배우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그쵸? 그러겠죠? 네. 그런 거예요. 일반화된 말들을 최대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게 내가 도움이 되니까. 또 이상한 소리 했는데. 자, 오늘 뭐냐면 뭐 할 거냐면 9.5를 끝낼 거예요. 9.5가 뭐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선대책이 많은데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중요한데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어떤 거는 개 어렵고 어떤 거는 개 쉬워요. 개 빼고 고양이 쉬워요.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 6.5 갑시다. 자, 더
그람 스미츠.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소고날리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좀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교재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써드릴게요. It is always possible to transform given basis into orthogonal basis for the same space. One way to do this is called the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 process. Okay?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살고 있는 정해져 있는 공간에 있다면, 그곳에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방식에 의해서 올소고날 베이시스 혹은 올소고날 셋, 더 일반적으로 올소고날 셋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뭐랄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네, 이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6장을 들어가는데 앞서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올소고날리티를 배우는 이 가장 큰 이유는 간소화하기 위해서요. 올소고날리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올소고날 프로세스가 애초에 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합니다. 자, is a basis theorem이에요. 293 for free. U1을 새로운 모습, U1 햇. 자, 우린 앞으로 새로운 거에게는 이제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햇. U1 햇. 왜냐면 모자가 좋은 모자거든요. 자, 이거를 U2 마이너스 프로젝션 pen U1바 U2 할 거예요. U3는요? U3 마이너스 프로젝션 U1 U2 U3 따다다 UM 은요? UM 마이너스 프로젝션 pen U1바 U넷 U2 햇 UN 마이너스 1 햇 UM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렇다면 U1 따라다 UM is an orthogonal basis for free가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구체화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긴 거, 아니다, 한 예시를 들어서 이거라고 합시다. 이걸 볼 거예요. 프로젝션 색을 좀 바꿔서
프로젝션 펜 뮤원 유트 U3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정체가 뭔지. 이게 알파 i UI라는 것은 틀림없죠. 그쵸? 프로젝션을 했으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 i들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헤이, 그람 스미츠다.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람 스미츠에서의 그람과 이 그람 매트릭스에서의 그람이 같은 사람인가 봐요. 자, 넌 뭐 그람이야. 자, 보죠. 알파 1, 알파 2. 죄송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자, U3, U1, U3, U2 이거죠. 이것의 해를 찾는 거예요. 저걸 그람 매트릭스를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계산을 하려면 이게 그러면 뭐냐. 아이고, 귀찮아. 자, 귀찮잖아요. 저를 가갑니다. 자, 유트. 그쵸? 제로. 맞죠? 왜냐면 이게 서로 올소고날이라는 걸 가정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알파 1. 자, 이거는 알파 1은 일단 이게 0이 아닙니다. 왜 0이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알파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쓴다면 UI의 햇은 UI 마이너스 시그마 J부터 I 마이너스 1까지 가지고 UJ UJ UI, UJ 햇 UJ 햇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그러면 이제 올소고널리티도 만족이 됩니다. 왜 만족이 되냐? 그거는 이제 프로젝션 세오름에 의해서 당연하고, 예, 이 프로젝션 세오름에 의해서 당연합니다. 그쵸? 애초에 프로젝션 세오름에 의해서 이게 이제 U1, U2, UN-1 애초에 이 벡터가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와 올소곤을 하다라는 건 증명이 되어 있죠. 그쵸? 증명을 했었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와 의미의 벡터들의 일반적인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다 0이 나올 겁니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접 검증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이게 0이 아니라고 했냐면 0이면 안 되는 게, 자, 만약에 0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를 보면은 이게, 자, 이걸 조금 볼게요.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자, UM 해시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프로젝션, 이것이 0이 되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UM이 되는 경우예요. 한마디로, 이 UM이 애초에 여기 있는 경우죠. 그쵸? 이 공간에 있어버리면, 프로젝션을 해도 똑같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UM이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UM과 다른 원래의 가정, 원래의 가정, 이것이 베이시스라는 것의 가정이 깨지게 돼요. 오케이? 왜냐면 UM-1도 다른 원래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따다다닥 해보면 결국 UM이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UM이 UM과는 다른 어떠한 U1부터 UM-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베이시스라는 가정에 의해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0이 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제가 준비해온 게 좀 많거든요, 사실. 막 엄청 많진 않은데, 이거를 다 쓰고 다 알려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다음 할 게 이 세럼 293 증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건너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직접. 이게 굳이 제가 지금 이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잘 하시니까. 이 정도는 한번 쭉 읽어보고, 막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말 되네. 아, 근데 굳이 그 증명을 안 봐도 이렇게만 써도 증명이 좀 돼요. 제가 막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막 쓸진 않아서 그렇지, 이 내용 가지고 좀 조합을 하면은 다 증명이 됩니다. 아무튼, 보다 완벽한 증명을 보기 위해서는 교재를 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인덕션을 쓰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교재에 있는 예제 하나 풀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P2라는 벡터 스페이스 L201이라는 이너 프로덕트를 부여를 할게요. 제가 임의로.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P2의 올소고날 베이시스를 찾고 싶어요. P2에는 아주 대표적인 베이시스 1xx 제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L2저 이너 프로덕트 하에서는 올소고날이 아니에요. 올소고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x x제곱이라는 기본 주어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올소고날 베이시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U1을 1이라고 하고요. U1을 U1햇을 U1이라 할게요. 그냥 U1과 U2x U3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자, U2햇은 x 마이너스 1, 1, x 1, 1이죠. x 마이너스 1, 1이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U3은 뭐죠? x제곱 1, 1, x제곱 1, 1,
x제곱이 x가 아니라 x-2분의 1, x-2분의 1, x제곱 x-2분의 1, x-2분의 1 이죠. 3분의 1. 그리고 1이니까 12 4-6 플러스 10분의 1 그리고 3승 12분의 1 그래서 이거네요. 그러므로 이 U1, U1 U2 U3 햇은 우리가 그 그람스미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구한 올소고날 베이시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올소노말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놈을 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한번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건 뭐 쉽겠죠? 제가 저번에 이거 놈 구하다가 한참 걸렸잖아요. 그때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죠? 그쵸? 올소노말은 이제 올소고날에서 이제 각각의 베이시스의 원소가 그냥 원소가 이제 원소의 놈이 1인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놈을 이제 나누어주면 되겠죠. 당연하게도 올소노말 셋 안에는 올소고날 혹은 올소노말 셋 안에는 제로 벡터가 있으면 안 돼요. 제로 벡터는 어떠한 벡터와도 올소고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자, 여러분, 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아마도 제가 화요일 밤, 네, 오늘 지금 화요일 새벽이죠? 화요일 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일 오전쯤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적정한 시간에 찍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담이 될 만한 건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